내년도에도 S&P 500 지수가 연초 이후부터 연말까지 꾸준히 올라가는 걸 염두에 두고 있는데 S&P 500 지수를 6,600 제시를 했지만 오버슈팅도 충분히 가능하다라고 보고 있는 연준도 트럼프가 취임하고 나면 생각이 바뀔 여지가 있거든요. 내년도 연준의 금리 인하 폭은 조금 더 내릴 여지도 있더라고. 주가는 하락하고 물가 금리가 올라가고 이게 일시적인 현상이었고 아직은 때가 아니었다라는 거를 인지하기 시작을 할 거예요. 네, 이번 시간에는 대신증권의 문남중 수석 연구위원님 모시고 얘기 나눠보겠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네. FOMC 얘기를 먼저 해야 될 것 같아요. 아무래도 최근에 FOMC 있고 나서 시장의 변동성이 좀 커진 것 같아가지고 앞으로 시장의 방향성이 어디로 갈까 이런 부분들을 많이 궁금해 하시더라고요. FOMC 결과를 놓고 본다고 하면 내년도 금리 인하 속도 조절이 부각될 여지가 있었기 때문에 시장에서는 좀 우려를 한 것 같아요. 그래서 미국 3대 지수를 놓고 본다고 하더라도 2에서 3% 정도 하락하는 모습을 좀 보였는데 저는 일시적이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요. 저는 이제 물가를 바라보는 눈높이의 어떤 조정이 좀 필요하다 생각을 해요. 그러니까 중앙은행들이 보통 금리 인상을 하는 이유가 급등한 물가를 잡기 위해서 하는 거잖아요. 네. 근데 지금 미국의 11월 PC 결과를 놓고 온다고 하면 2%대 중반 전후이기 때문에 사실 팬데믹 발생하고 나서 물가 가장 높았을 때랑 비교를 해보면 짧은 기간 동안 많이 내려와 있거든요. 앞으로는 좀 물가가 오름폭이 예전만큼 그렇게 속도가 두드러지진 않아요. 그러다 보니까 기대치에 미치지 못하다 보니까 앞으로 연준이 내년 중반 정도 되면 금리 인하를 좀 중단할 여지도 있겠구나라고 생각을 하는 것 같아요. 근데 저는 이 부분에 대한 투자자들이 좀 경험을 좀 해야 되긴 한다고 생각을 해요. 왜냐하면 올해 그러니까 2024년 1분기 때를 놓고 온다고 하더라도 그때 전월보다 미국의 물가 관련된 지표들이 오르다 보니까 그때 이제 연준의 금리 인하 시점이 늦춰질 수 있겠구나라는 생각이 있다 보니 그때 금융시장의 변동성이 커졌던 부분들이 있거든요. 1분기 이후로 2분기, 3분기 지나갈수록 이제는 투자자들이 어느 정도는 그래도 앞으로 물가가 이 오름폭을 줄여나가는 그 폭 자체는 조금 더 둔화되지 않을까라는 인식들이 좀 많이 커지고 있는 것 같아요. 그러다 보니까 기억을 하실 거예요. 10월 이전에 발표된 11월 CPI 결과를 놓고 온다고 하면 사실 최근 3개월 동안 전월보다 올랐거든요. 예전 같았으면 연준이 12월 FOMC에서 금리 인하 못하겠다라고 해석을 하겠지만 어떻게 했냐면 11월 CPI 시장 예상치에 부합을 했네. 그렇기 때문에 11월 FOMC에서 25pp 금리 인하 하는데 큰 문제는 없겠구나라고 해석을 하게 된 거예요. 그래서 저는 연준의 금리 인하 속도 조절에 주안점을 두기보다는 그 기조 자체는 바뀌지 않을 걸로 봐요. 2025년에도 인하의 방향성은 그렇죠. 그대로다. 디스인플레이션은 계속 이뤄질 거고요. 지금 정상적인 경로 하에서 잘 작동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연준도 내년도 아무래도 이제 트럼프가 취임하고 나면 또 시장의 생각이 바뀔 여지가 있거든요. 내년도 1월 20일 트럼프가 취임하게 되면 분명히 통화 정책에 대한 입김을 작용할 수밖에 없어요. 그렇게 된다고 하면 내년도 연준의 금리 인하 속도 조절 이런 생각도 달라질 여지는 있다고 생각하고 있죠. 사실 뭐 이번에 FOMC가 그런 결정을 내린 거에 뭐 여러 가지 해석들이 있는데 가장 큰 이유로는 트럼프 취임 이후에 트럼프의 정책 리스크를 미리 반영한 거다. 이렇게 보시는 시각들이 많더라고요. 연준의 그 금리 인하 횟수가 2025년도 4번에서 2번 줄어든 게 이제 트럼프 리스크가 좀 반영돼서 그런 게 나타났다. 사실 과거 일기 행정부 때 트럼프 행정부는 감세, 재정 지출 확대를 통한 경기 부양에 초점을 맞췄던 대표적인 행정부예요. 그러다 보니까 올해 같은 경우에도 트럼프가 대선을 통해서 당선되고 나서 시간이 얼마 지나지 않아서 이런 생각들이 커졌죠. 일기 행정부 때 트럼프 정책들은 오히려 기업들의 실적이 좋아지고 증시가 상승하는 데 도움이 됐다는 평가들이 점점 커졌거든요. 그래서 그 분위기가 전 지금도 유지되고 있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기 때문에 아무래도 이제 이런 기조라고 하면 내년도 연준의 통화 정책은 보수적으로 볼 이유는 없다라고 생각해요. 왜냐하면 트럼프가 당선되기 이전에 유세 활동을 할 때부터 현재 연준의 정책금리 너무 높다는 강도 있는 비판을 해왔고 파월 연준 의장 임기가 2025년 5월 정도 되는데 그때 맞추지 못할 일도 있다라는 압박을 상당히 많이 했거든요. 트럼프 입장에서는 지금의 기업 입장에서 자금 조달을 하려고 하면 너무 높다라는 생각이 너무 강해요. 그러다 보니까 저금리를 좀
염두에 두고 통화 정책에 대한 주안점을 두는 의장으로 바꿀 여지도 있기 때문에 저는 지금은 그러니까 2024년 12월 같은 경우에는 내년도 금리 인하 횟수가 4회에서 2회로 줄어든 건 맞거든요. 하지만 내년 3월 FMC에서 발표되는 3월 수정 경제 전망을 놓고 온다고 하면 트럼프 인기미 반영되면서 다시 비둘기 쪽으로 바뀔 여지는 있다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대신증권에서도 내년도 연준의 금리 인하 3번 정도 본다고 얘기해드리고 있는데 개인적으로는 내년도 연준의 금리 인하 폭은 조금 더 내릴 여지도 있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기 때문에 3번 이상도 가능하다. 예, 저는 개인적으로는 그렇게 생각도 하고 있어요. 제가 알기로도 사실 연준은 독립적인 기관이고 대통령이 압박을 가한다고 해서 금리 정책, 금리 결정에 얼마만큼 영향을 미칠까에 대한 그런 생각도 좀 있어서 저는 일부 영향은 있다라고 생각을 해요. 특히 트럼프 같이 그동안 경험해 보지 못했던 대통령이 한 번도 아니고 2번 정도 오히려 이제 트럼프의 성향을 알고 있기 때문에 고위 관료들 같은 경우에는 사실 트럼프의 어떤 성향들을 좀 반영하려고 하겠죠. 그래서 저는 지금 연준의 통화 정책을 미리 앞서서 내년도 2025년도를 염두에 두기보다는 중요한 거는 트럼프가 취임을 1월 20일 날 하잖아요. 근데 1월 FMC는 1월 28일, 29일 예정되어 있단 말이야. 취임 바로 직후에. 그렇죠. 네. 그래서 사실은 미국은 3월, 6월, 9월, 12월 이렇게 분기별로 한 번씩 FMC를 통해서 수정 경제 전망을 제시하는데 사실 1월 달에는 제시하기는 어렵잖아요. 일정상. 그래서 이제 1월 FMC가 어떻게 보면 중요한 변곡점이 될 여지도 있다고 생각을 해요. 왜냐하면 트럼프가 당선되고 나서 행정명령도 25개 이상 취임과 동시에 한다고 하잖아요. 그렇다고 하면 통화정책에 대한 부분들도 분명히 언급이 있을 거예요. 시장이 우려하는 거는 그런 지점인 것 같아요. 그러니까 보통 연준이 금리 결정을 할 때 중요하게 보는 두 가지가 물가하고 고용시장인 거잖아요. 근데 트럼프의 정책들을 보면 뭐 관세라든지 아니면 보조금 철폐 이런 것들이 뭐 미국의 이제 인플레이션을 다시 압박할 여지도 있고 인플레이션에 대한 전망은 좀 어떻게 보세요? 소위 올해 트럼프 트레이드라는 형태로 금융시장에 연출된 부분들은 있어요. 주가는 하락하고 물가 금리가 올라가고 달러는 강세를 보이는 현상. 근데 저는 아마 내년 트럼프가 취임하고 나면 이게 과연 일시적인 현상이었고 아직은 때가 아니었다라는 거를 아마 금융시장이 인지하기 시작을 할 거예요. 트럼프는 경기 부양에 초점을 두는 행정부이기 때문에 사실 돈을 많이 시중에 풀고 싶은 생각들이 만연해요. 그러기 위해서는 정부에서 돈을 조달하는 방법은 국채 발행 말고는 없잖아요. 그래서 국채를 많이 발행하려고 하면 저금리 통화를 선호할 수밖에 없는 부분들이 있고 트럼프가 얘기하는 미국의 무역 수지 관련해서 적자를 줄이기 위한 부분들을 상당히 강조하잖아요. 그러기 위해서는 달러를 약세로 유도할 수밖에 없는 부분. 그러니까 트럼프 집권 1, 2년 차, 집권 3, 4년 차 이렇게 구분을 하셔야 되고 집권 2년 차 이전까지는 내년도 집권 1년 차부터 경기 부양에 초점을 두는 정책들을 쓰려고 하면 일단 관세부가 사실 이거를 점진적으로 할 수밖에 없거든요. 결국 본인이 의도한 대로 정책을 시행하려고 하면 일정 시간이 필요하다는 얘기예요. 그러면 지금 당장 트럼프가 경기 부양을 위해서 쓸 수 있는 카드는 통화 정책이잖아요. 압박을 하게 되면 내년도 예정된 FOMC를 통해서 금리 인하를 할 수 있는 여력이 있고 사실 금리 인하라는 그 효과가 실물 경제에 미치는 영향력이 상당히 빨라요. 그렇기 때문에 집권 2년 차 이전까지는 물가 금리는 떨어질 수밖에 없고 달러는 약세를 보일 여지가 상당히 높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2024년도 12월 현재 시점에서 미국채 10년물 금리가 4.5 전후에서 움직이고 달러가 최근에 가파르게 올라갔던 그 흐름들은 사실 일시적인 여지가 상당히 높다라는 거예요. 아마 내년도 1분기 정도 되면 지금 레벨보다 달러는 약세, 미국채 10년물 금리 역시 4%대 아래로 내려갈 여지가 있다라고 저는 그렇게 좀 보고 있죠. 다만 집권 3년 차 이후부터는 좀 달라져요. 왜냐하면 관세부가라는 게 실질적으로 적용되는 시점이 집권 3년 차 이후가 되기 때문에 그때는 관세부가에 따른 무역 마찰, 이로 인한 인플레이션 압력이 유발될 수 있는 여건들은 충분히 있고요. 지금은 미국 경제가 상당히 좋지만 집권 3년 차 정도 되면 자연스럽게 미국 경제가 둔화될 수밖에 없어요. 그 시점에서 트럼프가 쓸 수 있는 카드는 인프라 투자와 같은 대규모 재정 지출이에요. 그렇게 된다고 하면 수요 측 인플레이션이 유발되는 부분들 염두에 둬야 되고요. 또 이민자, 특히 불법 이민자들을 많이 줄이려고 하는 정책들을 꺼내들고 있는데 그런 부분들이 만약에 노동시장에 영향을 준다고 하면 임금 상승에 따른
물가 상승의 한 요인이 작용할 수 있는데 이 모든 요인들이 집권 1, 2년 차에는 일어나기 어렵다는 거죠. 그래서 저는 집권 3년 차 이후에 나타날 흐름들을 앞서서 너무 금융시장이 걱정하는 게 너무 크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은 만약에 취임 이후에 다시 연준의 시각이 바뀌어서 금리 인하를 지금 예상했던 것보다 더 많이 한다고 한다면 그 이유는 경기가 되는 건가요? 그러지 않아요. 뭐 연준이 금리 인하를 상당폭 한다고 해서 그게 경기가 안 좋다라는 걸 반증하는 게 아닙니다. 지금 현재 연준의 정책 금리는 너무 높아요. 최근 연준이 얘기한 중립금리가 3%대까지 제시를 됐거든요. 중립금리라는 거는 인플레이션, 디플레이션 이런 물가 압력 없이 잠재 성장률을 달성하는 이론적인 금리를 얘기하는 거죠. 중립금리를 넘어서는 정책금리가 계속 유지된다는 거는 사실 제약적인 통화 환경이 앞으로도 계속 유지되는 것을 얘기를 해주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단순하게 비정상적인 정책금리를 정상화시키는 행보로 해석을 해야지 정책금리를 상당폭 내린다고 해서 그거를 미국 경기가 안 좋다라는 거를 드러낸다고 해석하면 안 돼요. 지금 올해 이제 2024년도 100bp 인하에서 지금 4.5이긴 하는데 내년도 3.5를 가정한다고 하더라도 중립금리 3%를 상회하고 있는 상황이기도 하고 과거 연준의 정책금리가 직전 가장 높았던 때 정책금리가 2.5거든요. 그 수치와 비교를 해봐도 지금은 너무 높아요. 그래서 연준의 정책금리 인하는 정상화 행보 정도로 해석하시는 게 좋습니다. 근데 이제 정책금리는 이제 정상화하는 흐름이라고 해도 또 시장금리는 달라질 수 있잖아요. 어차피 정책금리랑 시장금리를 놓고 본다고 하면 시장금리가 먼저 움직이긴 하죠. 이 금리라는 것도 수요 공급 압력에 따라서 가격이 결정되는 구조라서 시장 심리가 반영되잖아요. 중요한 거는 장기 금리는 물가 영향력이 상당히 커요. 그러니까 물가가 앞으로도 계속 떨어지는 흐름이라고 하면 장기 금리 나홀로 올라가지 못하거든요. 그래서 거시적으로 좀 눈여겨볼 만한 그 시점의 수정경제 전망은 내년 3월 FOMC 때 발표되는 수정경제 전망이 거시적으로 좀 연준의 통화정책을 가늠할 수 있다고 저는 보고 있습니다. 그러면은 내년 3월까지는 약간 시장의 어떤 불확실성이나 변동성이나 이런 건 좀 지속될 수 있다고 보시는 건가요? 또 그건 또 그렇잖아요. 네. 연준의 속도 조절이란 분위기는 과거에도 계속 나타났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미국의 S&P 500 지수는 6,100선까지 올라왔잖아요. 제가 올해 연초, 2024년도 연초에 미국 증시를 되게 좋게 봤었어요. 그렇게 봤던 이유는 미국은 경기 확장에 놓여 있다라는 점이 되게 중요해요. 그래서 저는 내년도에도 S&P 500 지수가 연초 이후부터 연말까지 꾸준히 올라가는 걸 염두에 두고 있는데 S&P 500 지수를 제가 공식적으로는 6,600 제시를 했지만 올해처럼 오버슈팅도 충분히 가능하다라고 보고 있는데 그 바탕에는 펀더멘탈이 있다라고 생각을 해요. 오버슈팅 한다고까지 또 가정하면은 어느 정도로 혹시? 6,900선 정도 보고 있습니다. 그러면 현재 기준으로 한 10% 초반대 상승은 가능하다고 보시는 거네요? 네. 근데 과거 팬데믹 발생한 2020년을 제외하고 2021년에서 2023년도 연간 기준으로 미국 S&P 500 지수의 수익률 평균을 15% 정도 그동안 좀 보여왔다라고 하면 내년도 같은 경우에는 아마 10%가 채 안 되는 경우니까 그러니까 연간 수익률의 증가율을 놓고 온다고 하면 좀 둔화될 여지는 있는데 여전히 상방 압력은 크다라고 저는 보고 있죠. 네. 그러니까 이제는 AI 대표주가 엔비디아가 아닐 여지가 가까워지고 있다는 거예요. 브로드컴 같은 기업들 주가가 더 강세를 보일 여지가 있죠. 조금 기다렸다가 조정을 보고 들어가는 게 나을지. 지금은 국면상 싸게 살 수 있는 여건은 아니에요. 깊은 조정은 없어요. 계속 타들여가는 형태가 필요하고요. 트럼프 정책과 관련된 수혜 업종들은 따로 있습니다. AI, 반도체, 바이오 의약품, 그리고 양자 컴퓨터, 가상자산은 지금 없으신 투자자분들은 매달 적립하는 형태로 조금씩 계속 사 모아셔야 돼요. 아비트코인을 최우선적으로 투자하시는 게 좋지 않을까